일단은 아무래도 중도금이 안 되다 보니까 5분을 노리고 있었는데. 예,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가 일반 분양가를 확정하고 다음 달 분양에 나섭니다. 네, 한편 최근 들어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아파트가 직거래되는 일들이 늘어나서 당국의 조사에 나서고 있는데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둔촌 주공 아파트가 이제 단군 일의 최대 사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분양가를 보니까 네. 3.3제곱미터당 평균 3,829만 원. 네.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좀 높은 가격이긴 한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기대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예. 흑에서는 2,900만 원 정도로 처음에 협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갔냐면 2020년에 일반 분양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흑하고 2,900만 원 가지고 줄다리기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렸고 그 사이에 공사 중단도 있었고요. 자재값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오르고 여러 가지 모두 다 오르고 최근에 금리가 오르면서 PF 대출 이자까지도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높게 나왔다라는 뭐 평가도 있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가 둔촌동이거든요. 둔촌보다 입지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고덕동도 3.3제곱미터당 한 5천만 원 정도 지금 시세가 형성되고 있으니까 예. 입지가 좋은데 더 새 아파트의 가격은 낮다. 가격 경쟁력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10억 원 선이고요. 네네. 국민평형으로 알려진 84제곱미터 13억 원 선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84제곱미터의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현금으로 집을 구매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10억 가까운 돈이 현금으로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실수요자 중에? 많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돈이 될 것 같으면 저렴하면 분명히 들어오는데 59, 전용 59 같은 경우는 뭐 경쟁률이 상당할 것 같고요. 중도금 대출도 나오고 가격도 예. 저렴하니까 84가 관건인데 저는 욕심으로는 약간 12억 이하로 나오면 참 좋겠다. 중도금 대출도 나오고 생각했는데 살짝 넘었거든요. 예. 그 이유는 조합은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이 1000세대가 좀 넘거든요. 1237세대 정도. 34평이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물량은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도 서울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34평형을 이야기하는 네. 거죠. 네네. 이 59제곱미터라는 게 25평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맞습니다. 거고, 그렇다면 이 사실 질문이 좀 그런데 이제 국민평형으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59제곱미터를 얘기하는 거겠죠? 84제곱미터 34평형이 이제 네. 국민평형으로 이제 되는 네네.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 13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지금 어쨌든 결정이 된 거잖아요. 네네. 앞으로 이제 분양 가격이 이제 조정될 가능성도 없을까요? 거의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12월 5일 날 아마 일반 분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미 이번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 맞춰서 자금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10억 원을 지금 다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약 네. 60% 내고 중도금 나눠서 내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청약을 하실 거고요. 난 대출 안 나오면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84보다는 59로 눈을 좀 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직거래 비율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네. 어느 정도인 건가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1년 만이죠. 작년 9월에 8.4%였거든요. 직거래 비율이. 근데 1년이 지나서 2022년 올해 9월에 17.8%로 그냥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거래를 하면 중개보수가 아까워서 수수료가 아까워가지고 이제 서로 맞추는데 1년 만에 중개보수가 아까워서 이렇게 2배로 늘어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른 내막이 좀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크다 보니까 편법 증여 그러니까 증여세를 내고 네. 증여를 해야 되는데 좀 부담스러우니까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매를 해서 가격을 낮추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다주택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명의 신탁을 해서 소유권은 실제로 가지고 있으면서 명의만 살짝 넘기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칼을 좀 빼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탈세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뭐 둔촌주공 얘기를 좀 다시 네. 좀 해보도록 하자면, 뭐 사람들 관심은 어쨌든 둔촌주공에 지금 온통 쏠려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지금 뭐 그 평당 가격이 이제 3,800 정도 되면은 네. 어쨌든 뭐 25평 정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25평 정도가 한 9억, 9억에서 10억 10억 정도. 네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파트 시세가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상황에서는 분양가보다 약간 높을 수 있지만 네. 앞으로 뭐 내년 초나 네. 내후년 되면은 그 가격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네. 과천 같은 데서는 오히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양이 오히려 잘 안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경쟁률의 차이인데요.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작년에 분양을 했으면 경쟁률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도 하늘을 치솟을 그렇죠. 텐데 지금 그 정도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미분양이 안 나오는 수준에서 전용 84, 34평 아파트는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30% 정도는 경쟁력이 있거든요. 고점 대비 지금 기준에서 30% 정도 더 떨어진다면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 아파트가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까지 감안하면서까지 고민을 하면 그게 걱정되는 분들은 청약을 안 하실 거고요. 다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 지금 가격 경쟁력이 있고 입지가 좋고 향후에 2025년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 서울에서는 입주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지금 앞으로도 더 부족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12,000세대나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경쟁력은 좀 있지 않을까. 미니 신도시급이거든요. 사실 관리비도 굉장히 적게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올해 내년에 이제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뭐 그런 거거든요.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요. 자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무리 좋아도 내가 먹을 수 없으면 그림의 떡이 되잖아요. 예. 분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작은 계획이 되시는 분들은 전용 84, 34평 청약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안 되시는 분들은 59,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 25평 아파트를 청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84제곱미터를 자금 계획이 있으신 분들, 자금 능력이 있는 예. 분들은 그 현금 10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한 3년 내에 10억 원 정도를 계속 낼 수 있는 능력은 돼야 되고요. 예. 물론 잔금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전세로 돌려도 되긴 되겠지만 그래도 자금 계획은 지금 금리도 더 올라가기 때문에 꼼꼼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